보컬 실력의 기원.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여성 보컬 최상의 실력자 태연. 태연이 이런 보컬 실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었는데요. 태연의 아버지는 대학 밴드 보컬 출신, 어머니는 소녀 시절 동요 대회를 휩쓴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특히 태연이 가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은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포기하게 해주세요. 태연의 아버지는 태연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수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의외였다고 하셨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태연의 아버지는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맡고 싶지 않다며 태연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M 아카데미의 원장님의 기억은 조금 달랐죠. 아버지께서는 태연이를 연예인이나 가수 시킬 생각이 없고 그게 힘들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일요일마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힘드니까 태연이가 자질이 없다면 포기하게 해달라고 따로 부탁하셨다는데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오는 것이 힘들다고 말은 하셨지만 일요일마다 태연이를 데려다주고 저녁까지 기다려주셨던 아버지. 그 덕분에 K-POP 팬들이 태연이라는 멋진 가수를 만날 수 있었네요. 태연에게는 가수가 된 친동생이 있습니다. 20년 10월 아이 좋은 유로 데뷔한 가수 김하연인데요. 데뷔곡 작곡가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바로 AI 작곡가 이봄이죠. 한 곡을 몇 분 만에 뽑아내는 엄청난 인공지능 작곡가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 AI 작곡가가 만든 노래로 데뷔한 태연의 동생이지만 아쉽게도 흥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아직 인공지능의 곡은 사람을 만족시키기에는 이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태연의 멋진 보컬의 비결은 이처럼 집안에 흐르는 가수의 피도 있겠지만 그녀를 키워준 훌륭한 보컬 트레이너의 힘도 있었는데요. 태연의 첫 선생님은 최강 보컬리스트 중 한 명인 더원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친 더원은 그 중에서도 태연을 수제자로 꼽았었죠. 더원은 태연의 엄청난 감정 전달력을 보며 감탄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놀랐던 점은 그녀의 노력이었다고 했습니다. 더원은 대단한 연습벌레인 태연을 회고하며 어린아이가 한 가지의 길을 위해서 귀를 아예 닫고 있는 상태의 느낌이 들 정도로 집중력을 갖고 있어 놀랐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태연을 가수로 완성시킨 가장 큰 이유는 집안 내력이나 훌륭한 선생님이 아닌 그녀 스스로의 노력인 듯 합니다. SM 노래짱. 2004년 태연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제8회 SM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에 참가했는데요. 무려 10,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노래짱 1위를 해버렸습니다. 어린 태연이의 노래 실력에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대회에서 2등을 했던 엠블랙의 메인 보컬 지호였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노래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를 중퇴했다고 하네요. 7번째 소녀시대. 태연은 소녀시대가 데뷔 티저를 공개할 때 7번째로 공개되었습니다. 유나, 티파니, 유리, 효연, 수영, 서연 다음이었는데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이유는 단순히 소녀시대의 멤버로 확정된 순서입니다. 소녀시대는 마지막으로 멤버가 결정되기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슈퍼주니어와 같은 대규모 걸그룹을 준비 중이던 SM은 처음에 배우로 활동 중인 이연희를 중심으로 멤버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규모 재정비를 통해 이연희 대신 배우 서현진이 중심이 되었죠. 티아라의 멤버인 박소연도 데뷔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멤버를 재정비하면서 현재 소녀시대에 윤곽이 잡히게 되었는데요. 이때 서현진이 나가고 태연이 들어오게 되었죠. 11명이 스티커 촬영도 하며 멤버 결정이 완료된 줄 알았으나 한 번 더 멤버가 교체되고 최종 9명으로 선발하며 지금의 소녀시대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기에 태연이 소녀시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듯하네요. 연기를 안 하는 이유, 노래, 춤, 거기에 비주얼까지 모두 잘하는 만능 가수 태연. 노래로 보여주는 감정선을 보면 연기도 잘할 것 같은데 연기 활동은 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태연도 연기에 발을 들인 적은 있었습니다. 2010년 뮤지컬 태양의 노래에서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키스씬까지 있어 당시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 뮤지컬은 아닌 것 같다며 안 하고 싶어 했습니다. 본업인 노래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2021년 다시 개봉한 태양의 노래에서는 러블리즈의 K가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되었네요. 강동원. 그러나 이런 결심을 무너뜨린 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연의 이상형인 배우 강동원인데요. 친한 친구 마지막 방송에서 강동원과 깜짝 전화 연결한 것이 인연이 되어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에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이 아저씨 되게 잘생겼다 라고 이상형을 향해 이야기했었죠. 이 영상이 벌써 8년 전이네요. 혈액형. 데뷔 전 자신의 혈액형이 O형인지 AB형인지 잘 몰랐던 태연은 데뷔 후에도 프로필에 O형이라고 적어왔었는데요. 그러나 태연은 27년 만에 건강검진을 통해 정확한 혈액형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O형이 아닌 A형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소녀시대의 유일한 A형이었던 막내 서연이에게 미안했다고 합니다. 디즈니가 선택한 목소리. 드라마는 잘 안 보지만 태연은 디즈니 만화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라푼젤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죠. 이런 디즈니
덕후인 태연에게 디즈니는 겨울왕국2 메인 OST 인투 더 언노운의 한국 버전을 제안했는데요. 태연의 음색과 가창력이 주제곡 분위기와 가장 잘 맞기 때문이었죠. 디즈니의 탁월한 선택은 무려 약 3천만 뷰가 넘는 조회수로 돌아왔습니다. OST의 여왕. 디즈니가 선택할 정도로 태연은 OST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요. 만약에, 들리나요? 그대라는 시 등 명곡들을 불렀죠. 실제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OST 최다 1위를 기록했고 19년에는 그대라는 시로 무려 2년 6개월 만에 OST로 음원 차트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청률이 안 좋은 드라마라도 태연이 부르기만 하면 화제가 되니 백지영의 뒤를 잇는 OST의 여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듯하네요. 미뜨탱. 태연은 OST만큼 자신의 솔로 앨범으로도 좋은 노래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녀시대 그룹 활동 그리고 솔로 활동 모두 대상을 수상한 대기록을 가졌는데요. 이는 이효리 이후 16년 만의 일인 만큼 이례적인 일이죠. 거기에 태연의 솔로 음반은 가온 차트 10년 누적 앨범 데이터에 따르면 약 105만 장으로 여자 솔로 가수 중 최다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규 3집의 선공개곡 Can't Control Myself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보아 2월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다면 더 엄청난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 앨범마다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시도로 나아가기에 그만큼 팬들이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연에게 광야란? 소녀시대는 SM 유니버스에서 소리의 여신이라는 설정을 받았는데요. 에스파에게는 빡세게 교육시킨 세계관이지만 태연은 제대로 듣지 못했나 봅니다. 팬들이 광야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줘도 도통 모르겠다고 하던 태연이었는데요. SM타운 공연 때가 돼서야 완전히 이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배 사랑. 이제는 가요계 선배라는 칭호가 어색하지 않은 태연은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놀토에서 출연하는 많은 후배들을 아끼고 챙겨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여아이돌 후배들이 태연을 롤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연은 자신을 롤모델로 삼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자신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분석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해요. 오늘은 믿고 듣는 탱부, 미뜨탱 태연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연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또한 궁금한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메일과 댓글로 신청해주시고요. K-POP 팬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니 한번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